대립사각형, square of opposition이라고 하는 이 뭐 대당사각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의 실로지즘이라는 그 문장들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방식이고, 대립사각형의 네 가지 이 문장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문장을 본다면 그거의 모순관계는 이런 종류의 문장이구나 하고 좀 공식화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 이렇게 대각선 관계가 서로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은 이게 참이라고 하면 이게 거짓이 돼야 되고, 이게 참이면 이게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이 관계. 마찬가지로 이게 참이면은 이게 거짓이 되고, 이게 거짓이면은 이게 참이 되고, 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공식화해가지고 이 관계를 좀 보시는 것도 되게 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모든 S는 P이다. 여기 S라는 개념, P라는 개념이 있을 때 모든 S는 P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끊는다고 했었죠. 여기에 색칠을 하는 X 부분에 색칠을 하는 이 방식, 그 방식 자체는 S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고요. 모든 S는 P다라는 이 말은 S이면서 P가 아닌 그런 대상은 없다 해서 여기를 친다고 했었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원래는 좀 있는 방식으로 그린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두 개를 겹치는 형식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은 P가 아니면서 S인 것인 부분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P이면서 S인 것, 그리고 이 부분은 S가 아니면서 P인 것,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S는 P다는 S이면서 P인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P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해서 여기가 없다라는 식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S도 P가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모든 S는 P가 아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모든 S가 S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P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S이면서 P인 부분, 이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여기에 줄을 이렇게 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S이면서 P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줄을 끊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없는 게 무엇인지, 그 어떤 대상이 여기에 없다라는 식으로 빗금을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다라고 할 때, 그 통상적인 집합론에서는 이렇게 적으면은 이 부분이 뭐 교집합이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좀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기본형이 이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아무런 기호라든가 어떤 점이라든가 색도 안 칠해져 있으면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만 여기 없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부분도 보시면은 몇몇 S는 P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몇몇 X에 대해서 X는 S이고 X는 P이다 라는 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S이고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S와 P 중간 부분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별표를 친다든가 점을 찍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런 판단을 못 하는데,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은 S와 P 사이 이 공간에 뭔가 어떤 대상이 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별표나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글이라고 점을 찍지 말고 소문자 A 같은 문자로, 혹은 뭐 이름 같은 걸로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예시 중에 하나는 어떤 밀실이 있는데, 밀실에 한 사람이 한 5명 뭐 이렇게 있는데, 코난이 와가지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밀실 살인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7명 중에 1명이 죽였기 때문에 여기 범인이 있는 거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그런 게 참이라는 하에서 밀실 안에 어쨌든 범인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범인이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는 문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범인이 어떤 특정 세부적으로 펭수가 범인이다 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존재한다와 펭수가 범인이다, 이 두 말은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은 이 위에 있는 문장이 참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문장이 참이 되는 건 아니죠. 반대로 이제 밑에 있는 문장이 참이면은 위에 있는 문장은 무조건 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만 그려야 되겠네요. 범인이 존재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뭐 범인이라는 동그라미 안에
S를 그냥 범인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S를 뭐 범인이라고 할 때, S를 범인이라고 할 때 여기에 범인의 이렇게 별표나 동그라미를 치는 거는 범인이 존재한다 정도의 얘기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별표가 아니라 팽이라고 이름을 적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강한 거죠. 범인이 존재한다는 말은 범인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존재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펭수인지 데이비드 게일인지 아니면 짐 모리아티인지 누가 범인인지는 전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존재한다고 펭수가 범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보장은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펭수가 범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범인이 존재한다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펭수가 범인이다가 참이면은 범인이 존재한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범인이라고 할 때 범인 파트에 이렇게 별표를 쳐서 범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기에 펭수가 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특정 이름으로 이렇게 기호를 치는 거, 이 두 가지 간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 치는 것과 이름을 적는 거, 그 차이도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몇몇 S는 P이다는 여기에 별표를 치면 되는 거겠죠. 누가 S 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별표를 쳐야겠죠. S이면서 P인 것이 존재하는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별표를 친다. 그리고 옆에 것도 몇몇 S는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S이면서 P인 부분이, 이 부분이 P인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몇몇 S는, 그러니까 P가 아닌 S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별표를 쳐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이 말해주는 거는 P이면서 S인 P가 아니면서 S인 대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말해주고 그 이상은 또 말하진 않는 거고요. 그 표만 보실 때. 그리고 여기는 S임에서 P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여기는 S임에서 P인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여기는 P가 아니면서 S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뭔가 존재한다는 게 참이면은 이거는 거짓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S와 P 사이에 뭔가 존재한다는 게 참이 되면은 이거는 또 거짓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대각선 관계가 모순 관계가 되더라 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론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전제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전제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문장이 보통 3개가 되겠죠. 3개나 2개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4개까지도 갈 텐데, 그 문장들 중에 전제가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전제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몇몇 문장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문장에 대한 거는 이렇게 빗금을 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SPQ라고 한다면은 S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빗금이 쳐져 있을 때 S이면서 P가 아닌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모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을 테고,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이 중간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P라는 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S 부분에 완전히 빗금이 닫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그릴 필요 없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넣을 수가 있을 테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모든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시고 다음에 몇몇에 관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제들의 벤 그림이 결론이 말하는 바를 미리 표시해주고 있다면 그 논증은 타당하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면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전제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만 우선 그리시면 됩니다. 전제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만 먼저 그리시고 모든에 관한 거를 먼저, 그 다음에 몇몇에 관한 거를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은 결론에 해당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이제 보여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타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당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벤 다이어그램에 빗금이 있을 경우에만 그 영역에 대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P이거나 뭐 Q, 모든 대상은 P이거나 Q이다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 S이거나 P다 같은 그런 문장은 바깥쪽에 이렇게 빗금을 그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거는 우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아무런 표시도 지금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빗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대상이 존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어떤 표시 있잖아요. 별표나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는 경우에만 이게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존재한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우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게 여기 안 그려져 있다면 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다고 해서 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빗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S에 뭔가 존재하겠지라고 판단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본보기로 모든 펭귄은 다리가 짧다, 코기는 다리가 짧다, 그러므로 코기는 펭귄이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1번만 우선 해볼게요. 펭귄과 다리가 짧다 라는 두 가지 개념밖에 없죠. 그러니까 S를 펭으로 하고 다리가 짧다 라는 걸 두 번째 개념으로 하면, 모든 펭귄은 다리가 짧다 라는 거를 이렇게 첫 번째로 그릴 수가 있고, 코기는 다리가 짧다 라고 하는 건데, 코기라고 하는 대상, 이거는 존재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코기가 펭귄인지 다리가 짧은 건 맞는데 펭귄인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코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므로 코기는 펭귄이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코기가 여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안에 완전 들어가는 펭귄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이 결론 부분, 그러므로 코기는 펭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마땅하지 않고 부당하고 못마땅한 경우 말씀이 나와가지고, 지금 마땅하다, 타당하다 이게 같은 말이고, 못마땅 그리고 부당, 이게 같은 말이죠. 이걸 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예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못마땅한 게 되는 거죠. 부당한 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모든 펭귄은 다리가 짧다는 동일하죠. 이것과 동일한데 뽀로로는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뽀로로를 여기에 적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는 대상이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사이에 이제 뽀로로를 적어야겠죠. 뽀로로를 이렇게 적으시면, 그러므로 뽀로로는 다리가 짧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뽀로로가 다리가 짧은 영역 안에 있죠. 영역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결론이, 전제를 그렸을 때 결론으로부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땅하다 혹은 타당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추론을 또 해보시면, 이건 책에 나오는 건데, 모든 남자는 착하다, 파랑은 남자이다, 따라서 파랑은 착하다 라고 하는 건데, 그림에는 이제 전제 두 개를 그리고 이거를 합치는 방식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전제를 동시에 다 하나에 그냥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론 모든에 관한 거를 먼저 해주시고, 몇몇이나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는 따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착하다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쳐주시고, 파랑은 남자이다인데 남자이다에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파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파랑은 착하다, 파랑이 착한 영역에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맞고, 그래서 마땅하다, 타당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남자는 착하다, 몇몇 남자이면서 착한 대상이 여기 존재하는 거고, 존재한다니까 이제 이름이 아니니까 여기 동그라미 혹은 별표를 쳐주시고요. 파랑은 남자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파랑은 남자인데 착한지 어떤지는 모르니까 여기 이렇게 파랑을 적어주시고, 따라서 파랑은 착하다.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합치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한다는 표현과 이름을 구별해야지 됩니다. 이거를 구별을 하지 않으면 여기 표가 있으니까 그냥 파랑은 착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대상이, 그 남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대상이 남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파랑이라는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거는 서로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파랑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마땅하든가 부당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다음 추론이 마땅한지 못 마땅한지 벤 그림을 그려서 따져라. 모든 여기 보시면은 본보기가 있는데 우선 시민, 권력 주체 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시민, 권력 주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모든 시민은 권력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빗금 치시면 되고 돌쇠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다. 돌쇠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니까 여기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돌쇠는 여기에 가야 되겠네요. 이 바깥쪽에 가야 되는 거고 따라서 돌쇠는 시민이 아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마땅한 거겠죠. 마땅하고 타당하고 다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철학자, 자연주의자 두 가지밖에 없네요. 철학자,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몇몇 철학자는 자연주의자가 아니다. 자연주의자가 아니면서 철학자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쳐주시면 되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자인데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소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자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알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못마땅, 책에서는 못마땅,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그림 추론에 이틀째가 되는 거네요. 이게 60절인 것 같은데 수정을 해 놓을게요. 두루 이름도 수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수러가 3개인 경우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사랑한다 보시면은 여기 참된 지성인 공동체를 사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동체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바른 정치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성인에 대한 하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대상들 하나, 그리고 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그래서 이 전제를 한번 보시면은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다가 두 번째 전제고 세 번째는 시아는 바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전제가 3개고 결론이 이게 나오는 건데 우선 개념이 3개잖아요. 개념 수로가 지금 3개니까 3개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3개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나왔네요. 근데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심화해서 할 겁니다. 이런 좀 복잡한 문장을 조금 더 할 테니까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제가 3개인데 모든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에 해당하는 건 먼저 하고 시야의 대상이나 존재한다 몇몇에 해당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그래서 참된 지성인은 모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는 이렇게 빗금 1번은 이걸로 쳐주시고 2번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는 이런 식으로 빗금을 또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야는 바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야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네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데 지금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쪽에 시야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시야는 참된 지성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완전 밖에 나가니까. 그래서 이건 마땅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마땅한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했죠.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추론이 마땅한지 못 마땅한지 벤 그림을 그려서 따져라 라고 하는 건데 개념이 3개겠죠. 수로가 3개겠죠. 시민과 권력 주체 본보기는 했던 거고요. 결정론, 자연주의, 자유의지가 되는 거니까 3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결정론이 하나, 자연주의가 하나, 그리고 자유의지, 자연이고 자유의지 이렇게 3가지가 될 거고 결정론을 믿고 또한 자연주의를 믿는 이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장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겁니다. 여기 또 하나로 그리고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결정론을 믿는 사람,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이 2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중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것만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유의지와 해당하는 부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모두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 데넷은 결정론을 믿고 자유의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다니엘 데넷은 결정론을 고 자연주의죠. 자연주의를 믿는 거니까 결정론과 자연주의를 믿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겠네요.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속하지 않는 거니까 다니엘 데넷은 이제 여기에 데넷 성이 데넷입니다. 데넷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그는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표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땅하다, 타당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몇몇 기계는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몇몇 기계라는 거는 기계가 하나 있고 생각하지 못한다가 있고 이 기계가 존재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기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계라는 수로가 있는 거네요. 기계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밑에는 이제 따라서니까 보니까 이제 전제가 두 개가 있죠. 전제가 두 개고 개념이 지금 세 개인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동그라미를 우선 세 개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보고 개념이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생각하는 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기계 라는 이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야 되겠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계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계와 생각한다 이 둘 중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기계이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계인 부분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뭔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파트에 이게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 정도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놓는 겁니다. 별표를 그리든가 그럼 여기에 속하든 여기에 속하든 아직 판단을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몇몇 기계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기계이면서 마음을 갖지 않는 대상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어떤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제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이 결론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마땅하다 혹은 부당하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외에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개념이 3개나 이제 4개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원 명제의 형태가 아닌 기본 형태가 아닌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이상일 때 적어도 한 4개 정도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판단한다고 해보자 라고 할 때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면서 탕수육 찍먹파인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 사람들을 찍먹파라고 하죠.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은 모두 위선자이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문장으로 번역을 했을 때 모든 A는 B다 라고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정건에 해당하죠. 모든과 관련된 문장은 이제 이면 문장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앞쪽에 있는 문장이 지금 이런 것들이죠.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것이면서 찍먹파인 게 앞쪽에 있는 찍먹파인 사람이네요. 이게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후권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위선자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념이 지금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 이 하나, 그리고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이 또 하나, 그리고 위선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어느 탕수육 찍먹파도 위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어느는 그냥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모든 탕수육 찍먹파는 위선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했었고 이 부분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 이 부분은 문장이 약간 그렇네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과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봐야 되겠죠. 찍먹파인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시험 기말고사에서는 최대한 통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생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탕수육 찍먹파이면서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논증의 타당성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결론이 되겠죠. 이 부분이 맨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결론으로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은 찍먹파이면서 여기에는 이고 문장이죠.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존재하는 문장이네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S를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보고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들의 집합을 P로, 위선자의 집합을 Q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공식에 따르면은 모든과 관련되는 문장을 먼저 번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과 관련되는 문장 전제 두 가지는 전부 다 모두와 관련되는 거니까 어느 거를 먼저 그리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면서 이고 문장이고요. 여기는 이고 문장으로 돼 있고 탕수육 찍먹파인 사람은 모두 위선자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S와 P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뒤에 바로 뒤에 또 하겠지만 전건에 해당하는 모든 문장은 이면 문장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전건에 해당하는 이 파트와 후건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는데 전건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고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지금 S와 P가 이고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이 부분과 위선자는 여기니까 밑에 부분, 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부분만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위선자가 아닌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느 탕수육 찍먹파도 지금 탕수육 찍먹파는 P이고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S니까 어느 탕수육 찍먹파도 위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탕수육 찍먹파는 이거고 위선자는 Q니까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네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네요. 어느 탕수육 찍먹파도 위선자가 아니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밑에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탕수육 찍먹파면서 P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서 김치, 치즈,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인데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제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결론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마땅하다, 타당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논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 마땅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개념이 3개인 경우에는 도대체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런 4가지 정도 문장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형식 첫 번째는 이고 문장 정건이 그러니까 모든 S는 P이다 라는 문장 형식이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X에 대해 X가 S이면 X는 P이다 라는 형식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면 문장이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의 문장을 보시면은 S이고 P인 것은 모두 Q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모든 S이고 P인 것은 Q이다 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파트 이거를 헷갈리실 테니까 이걸 S 대신에 P로 할게요. S 대신에 AB로 우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여기 정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칭이 되고 이 뒷부분은 여기 B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S이고 P인 것은 이면이라는 말 바로 앞쪽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연언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S이고 P인 거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형식인 경우에는 여기만 전체로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S이고 P인 거 맞네요. 그리고 Q인 거는 이 부분이니까 판단하는 영역이 여기로 국한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이고 P인 것은 모두 Q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S이고 P이면서 Q가 아닌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만 여기에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S이거나 P인 것은 모두 Q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거고 이거나 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이면 문장 앞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Q이다, 여기 Q이다 라는 부분은 B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나 P, S이거나 Q라고 하는 거는 S인 이 전체도 되고 P인 전체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실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그린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나 S이거나 P인 것이 앞쪽에 있는 거니까 S이거나 P인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 하면은 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와 P, 뭐 말하자면 S와 P의 합집합인 이 전체 영역을 하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Q인 영역을
다른 하나로 이렇게 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S이거나 P인 것은 모두 Q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S와 P에만 해당하는 이 부분,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좀 삐져나간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장 3, 4 같은 경우에는 S라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실 때 여기 이고 문장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S와 P를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S와 Q를 생각하셔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또 그리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답과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S는 모두 P다 라는 걸 먼저 그려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S는 모두 Q이다를 한번 색칠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도 S는 모두 Q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칠하시면은 아까 그렸던 거하고 동일한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이 4번이 문제였는데 4번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S는 P가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S는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S와 P 둘만 이렇게 보셨을 때, 그리고 모든 S는 Q가 아니다를 두 번째로 볼 수 있으니까 모든 S는 Q가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한 그 형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식, 개념이 세 개일 때 네 가지 형식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형식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하나 보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일상 언어를 본다든가 다른 그 양화 논리 모든과 몇몇을 포함하는 그 문장들을 푼다고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개념이 보통은 4개를 좀 넘어갑니다. 대략적으로는 이제 4개 정도가 될 거고, PSAT나 이제 리트 같은 시험에서도 한 4개 정도의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을 거예요. 개념이 한 5가지 정도가 돼버리면은 문제가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물론 5개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4개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5개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방식을 한번 보는 거죠. 우선 개념이 5가지 정도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드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방법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개념이 4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좀 자연 연역을 이용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끌기, 좀 이따 좀 2교시에 배울 텐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문장의 그 개념을 4개 이상의 개념을 뭐 3개 정도로 이제 줄여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말고 자연 연역으로만 풀 수 있다면은 그게 더 나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방법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6개 이렇게 개념이 많은 경우도 어떤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따를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약점은 있는데 최소한 개념이 4개 정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자연 연역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문장을 보시면은 모든 과학자는 신을 믿는다라는 첫 번째 전제, 우선 모든 문장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걸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뭐 과학자라는 개념, 신을 믿는다는 개념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거고, 신은 믿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도 따로 있네요. 사람이라는 개념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유물론자이다 라는 것도 따로 있죠. 그러면 몇 개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우선 4개가 있는 거고, 몇몇 유물론자 5개가 되네요. 개념이 5가지 정도가 나오네요. 진화론자다, 과학자이다. 이래서 개념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지금 벤 다이어그램 3가지만 있잖아요. 여기에 4개를 그리는 방식은 뒤에 알려드릴 텐데, 개념이 5가지가 나오니까 우선에 1번과 2번이 모든 과학자는 신을 믿는다고,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물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지금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모든 문장은 이면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문장을 이면 있기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옆에 있는 이제 신을 믿는다는 개념을 우선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적고 2번을 이렇게 적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과학자이면 x는 신을 믿는다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신을 믿는다면 x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라는 게 되니까 이면 있기 우리 배웠던 거 이 문장이 같으니까 3단론법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버리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과학자이면 x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신을 믿는다 라는 개념을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사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신을 믿는 사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던 거죠. 개념이 4개가 있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신을 믿는다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남은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 이면 있기로 신을 믿는다 이걸 없앴으니까 별표를 가지면은 모든 과학자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별표로 한번 세 번째로부터 이제 유물론자는 몇몇 유물론자는 진화론자이다. 그러니까 유물론자이면서 진화론자인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과학자로 보시고 P를 유물론자로 보시고 Q를 진화론자로 한번 보시면은 모든 과학자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표를 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몇몇 유물론자는 진화론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에 관한 거를 먼저 그리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진화론자이면서 유물론자인 곳에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제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한번 보면 몇몇 진화론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닌 진화론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진화론자이고 과학자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마땅하다, 타당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리는 건데 먼저 S를 과학자들의 집합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하고 그리고 P를 신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보고 그리고 Q를 유물론자들의 집합으로 보면 진화론자들의 집합에 대해서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네 번째 동그라미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각 영역들이 있죠. 이게 하나의 영역이고 요게 또 하나의 영역이고 이게 또 하나의 영역이고 이게 또 하나의 영역이고 이 각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7개의 영역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지나고 두 번째 부분을 지나고 세 번째 부분을 지나고 네 번째 부분, 다섯 번째 부분, 여섯 번째 부분, 일곱 번째 부분 를 모두 지나는 그런 영역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모든 영역 3가지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각 영역 이 부분을 모두 지날 수 있는 선이 지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역을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런 영역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중간 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리고 이 부분이 남아있는 진화론자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한번 이 전제를 한번 그려보면요. 모든 과학자는 신을 믿는다라는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신을 믿는 사람은 모두 유물론자가 아니다. 신을 믿는 사람과 유물론자 이 관계에 있는 거죠. 신을 믿는 사람은 모두 유물론자가 아니다 하니까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몇몇 유물론자는 진화론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유물론자이면서 진화론자인 여기와 진화론이라고 해당하는 이 부분에 속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죠. 이 부분만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몇 진화론자는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과학자가 아닌 진화론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게 진화론자이면서 과학자인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죠. 지금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에 속하지 않고 신을 믿는 사람에도 속하지 않은 이 부분에 유물론자이면서 진화론자인 거기에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대상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진화론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과학자가 아닌 진화론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땅하게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을 믿지 않으면서 신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도 존재한다. 라고도 결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이제 마땅해진다. 마땅하다,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4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지금 2문제 정도 있거든요. 4개 이상의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 연습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답만 알려드리고 만약에 다음 시간에 좀 남는다 하면 정말 모두가 원하신다 하면은 피드백을 하시든가 아니면 오늘 수업 영상을 보시고 풀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이 문제는 또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이 문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 2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멈추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이거는 말씀드렸죠. 그 3가지 개념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포함되는 방식으로 4번째를 그린다. 그 다음은 4번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원래 있는 거에서 문장 분석하셔가지고 개념이 4개인 경우에 이것과 관련되는 거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 논리게임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2문제를 먼저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바로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멈춤을 누르시고 2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셨다 생각을 하시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쪽에 한국대학 문제 있죠? 한국대학 문제의 답은 지금 3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자이언트 펜 컴퍼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앞에 문제의 답은 3번, 한국대학은 3번, 자이언트 펜 문제는 이제 5번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질문 바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풀이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